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루이싱 때문에 그냥 이 주제를 선택한 거고요. 스타벅스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설마 루이싱이 있으신 분은 없겠죠. 스타벅스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고요. 첫 번째는 스타벅스의 밸류에이션이에요. 이 스타벅스의 밸류에이션인데 이 스타벅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과거랑 좀 살펴보면 스타벅스가 P가 30배, PER이 30배가 넘어가면 거의 고점이더라고요. 거의 고점이고, 그 다음에 현재 19배로 급락한 상태. 그래서 제가 그냥 PER 30배에서는 조심하자. 이렇게 써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PER 30배는 사지 않았죠. 100불 넘어가는 가격엔 사진 않았는데, 일단은 요걸 한번 보죠. 과거부터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식음료 쪽이 PER이 30배 간다는 게 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금융 테크 쪽을 무장했다고 해도 테크 주식 성장성이 그거만큼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PR 보시면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뭐 20배, 23배, 28배, 34배. 보통 이제 이 34배 그 가운데 가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27배 조정받으면 줄었다가 다시 30배 넘어가면은 또 조정을 받고 쭉 갔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크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이제 써놓은 여기에 2016년 북미 지역에 이제 동일 점프 매출 성장 둔화하고 그다음에 하워드 슐츠 CEO 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PER이 이렇게 빡 밀렸죠. 30몇 배에서 18배 근처까지 밀렸어요. PER이 30배일 때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PER 30배인 이 가격에는 안 들어갔고요. 제가 아시겠지만 여기 85, 85에 들어갔다가 네, 온팡지게 물렸죠. 뭐 85도 아니죠. 거의 80, 이때가 80 근처 밑에 여기가 저가가 얼마죠? 이게 82, 3 막 나눠서 좀 샀는데 80을 안 찍어서 그 다시 올라가다 다시 밀렸으니까 수익 난다고 좋아했다가 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30배 넘어갈 때는 조금 그 매수 자제.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좀 좋아 보여도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는 PR이 지금 19배, 19배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이렇게 밀렸을 때는 최대 그 17배 근처까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보면은 저럴 때는 역사적 그 PER 저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PER이 17배가 제일 저점이죠. 그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 18배나 뭐 하여튼 20배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는데 30배에서는 절대 사지 마세요. 현재 하반기에 회복 전망을 얘네가 내놨잖아요. 1분기 가이던스 자체는 어차피 하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향은 어차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하반기 회복 전망을 뭐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5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전체 카페 매장 운영은 미국에서 좀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반기에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좀 달려있고 지금은 급락한 상태에서 바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는 좀 보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뭐 쭉 길게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들은 큰 뭐 적은 없긴 하지만 이 중간에 보시면은 글로벌 커피 얼라이언스 이 부분 그러니까 네슬레와 글로벌 커피 얼라이언스의 그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어, 새로운 매장 개발 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헬시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경험 이야기. 지금 전략상의 그 커피를 파는 것보다는 스타벅스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파는 거고, 원래 스타벅스는 공간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기준으로 보면 스타벅스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경험, 그 다음에 공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중간에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마지막에 글 써놓은 거 보세요. 마지막에도 long-term opportunity in China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장기적인 기회를 뭐예요? committed 한다고 했으니까 뭐 중국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거죠. 이제 가이던스 보시면은 이 중국 매장 절반 이상 폐쇄한 거 이제 열린 이야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뭐 업데이트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거는 여기죠. 영어로는 이제 comparable store sales growth죠. 동일 점포 매출. 요거 정도는 스타벅스를 볼 때 뭐 아셔야 되는 거. 그렇게 좀 보면 내용을 볼 때 지금은 뭐 그건 아닌데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아까 어쨌든 이 기업은 바이백도 했어요. 2020년 1분기에도 1300만 주를 바이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1620만 주도 가능한 거죠. 지금 available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은 0.41달러. 그래서 하반기 회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회복도 빨라지겠죠. 그것까지도 좀 고려를 좀 해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매장을 미국도 거의 폐쇄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나오는 드라이브 스루랑 딜리버리, 이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해도 아마 한 30%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주가에도 좀 감안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그냥 일부 매출 둔화 상세 가능, 실제 그런지는 숫자가 나와봐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은 드라이브 스루 쪽으로는 상당히 많고 테이크아웃도 그렇고 많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 상세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언택트 서비스, 이게 당연히 점포당 평균 매출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드라이브 스루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번에 그 이야기는 했어요. 매장 앞에서 모바일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2분기에 1분기 이제 끝났으니까 얼마나 상세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스타벅스가 현재 미국하고 중국 쪽에만 직영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그 집중 성장 모델을 쓰고 있는데, 워낙 비중 자체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비중 자체가 높잖아요. 북미에서의 비중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뭐 이런 쪽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스타벅스 전체에 북미 쪽에 그 영업 이익 비중이 한 63%고 중국하고 아시아 쪽이 한 19%. 유럽은 뭐 그렇게까지 진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작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통 채널은 아마 네슬레랑 뭐 이런 쪽 합쳐서 17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중국 쪽에 처음에는 라이선스 주는 가맹을 하다가 다 직영으로 돌렸잖아요. 현재 유럽하고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다 라이선스 모델이에요. 얼마나 그 스타벅스가 신경 쓰는 곳이 어딘지 딱 눈에 띄게 알 수 있겠죠. 미중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자체는 뭐 다른데 뭐 어디 많이 늘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그러니까 미중 중심으로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디지털 생태계, 그러니까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북미 시장 동일 점포 성장률을 올린 핵심 동력이 이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다른 데보다 이 온라인 쪽으로, 이 디지털 쪽으로 미리 좀 움직여서 스타벅스가 그나마 좀 타격이 조금은 덜하겠죠. 현재 전체 이용자의 25%가 이 디지털 생태계에 가입되어 있는 거죠. 아직 확실히 그렇게까지 아주 많지는 않는 느낌인데, 그래도 25% 정도는 되고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닌가요? 전부 스타벅스 카드 쓰고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모바일 주문하고 딜리버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익숙하겠죠. 장기적 전망에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장기적 전망에 있어서 제가 그 처음에 말했던 문화, 그러니까 공간을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경험. 이게 향후에 오프라인 매장을 그렇게까지 그게 적어지면 스타벅스의 장기적인 어떤 기존의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이 성장 동력이 됐던 이 문화 같은 이런 경험과 공간에 대한 경험, 뭐 이 스타벅스만의 문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어나갈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걱정이 좀 있는 거거든요. 드라이브 스루도 좋고 뭐 다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배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거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야 뭐 그 습관이 돼서 마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욕구를, 그게 없으면 스타벅스라는 의미가 그렇게까지 있을까? 그런 고민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그 사태로 인해서 그 향후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딱 끝나고 되면 스타벅스 정도는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마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지났을 때, 이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뭐 여행은 좀 줄이더라도 뭐 이건 간다, 뭐 스타벅스는 간다 이러면은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닌 흐름과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배달 문화가 늘어나고 뭐 드라이브스를 더 이용하고 이러면은 그게 된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대안이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워낙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정답이 없어요. 지금 그냥 저도 그냥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생각 속에서 뭐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